악마가 있다면 이 모습이진 않을 거예요. 진짜 소주병으로 깨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되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봤어요. 둘, 액션. 그러면은 좀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하셨어요? 뭐 극복은 못했죠.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고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나게 된 계기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일진 무리가 아닌 되게 그냥 운동 잘하고 애들 이렇게 포용력 좋고 두루두루 친하고 그러면서 되게 리더십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뭐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사실 그때도 그냥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친구가 다 들어주고 나서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뭐야 너 잘못한 거 없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말 듣고 그 친구 앞에서 살짝 눈물을 보였는데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던 것 같아. 넌 잘못한 거 없었다. 계속 내가 날 갉아먹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그냥 고맙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상황이 뭐 어떻게 보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되게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봤어요. 걔네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혼자서 처음에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왜 쟤네들은 말짱이 살아있는데 나만 죽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확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도끼 같은 걸로 내려 찍어버리겠다. 라고.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나마 그때보다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진짜 진지했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생각을 했었고 그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근데 그 시기에 다 내려놨는데 그 친구가 와서 말을 했고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알겠다고 앞으로 나랑 같이 다니자.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절 이제 쉬는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불러가지고 야, 매점 가자, 뭐 하자, 오늘 끝나고 뭐해 하면은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진 친구들도 그 친구를 안 좋게 보려고 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자꾸 저에서 떼어내려고 노력이 가상하긴 한데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확고하게 내 친구라고 내 친구라서 같이 다니는 거다. 뭐 너 쟤한테 돈 받았냐? 막 이렇게 해도 내 친구라고. 오히려 그 친구 그 나쁜 친구들한테 더 강하게 말해주고 계속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한 명씩 이렇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황 자체는 극복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상처는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렇죠. 찢어 죽였. 혹시 지금 그 가해자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나요? 가해자들 걔네들 모를 거예요. 내가 괴롭혔는지 걔네? 네. 그 중에 한 명은 저 20살 초반 때 마주쳤어요. 저한테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할 말 없다고 꺼지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가장 심했던 가해자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 끝까지 그때도 완전히 상처가 조금도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소주병으로 깨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계속 부탁을 하고 그 친구가 그때 한 말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엄청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고. 그래서 사과를 한다고. 자기가 뭐 했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전 욕을 했어요. 그냥 잘못한 것도 모르고 네 마음 편하지 하고 사과하면은 내가 그래 너 사과했으니까 나 이제 됐어? 라고 말할 것 같냐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사과가 하고 싶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를 했고 그 친구가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 친구의 성격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진짜 뉘우쳐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약간 진짜 그 당시로 생각하면 악마가 있다면 이 모습이진 않을 그 정도로 악했어요. 사람한테 선이라고는 눈곱만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 자체가 깜장색이야.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간다고 욕을 하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음식점 바닥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너무 사과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근데 그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얼굴을 보니까 이 새끼 다 괴롭혔던 애인데 난 얘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무한하게 왜 그래도 좀 일으켜줘라. 근데 저는 그것도 거부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네가 괴롭혔던 애들한테 다 와서 사과하라고. 마지막에 네가 다시 사과를 하면 그때 그 사과가 진실성이 있다고 보이면 그때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난 너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근데 계속 무릎 꿇고 사과를 해서 결국 알겠다고 일어나라고, 창피하다고. 음식점이니까 오징어 회집.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제 사과를 받긴 했는데, 사과를 받으니까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예 바닥 끝까지 떨어졌던 자존감, 자신감 이런 게 조금은 회복이 됐다. 약간 그렇게 말할 수 진짜 조금. 정말 절망의 끝에까지 있었던 그때 나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은? 그때 나에게 네. 잘 살았다, 잘 버텼다, 죽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면 버티라는 말도 못하겠고, 사람만 있어줘라. 너무 힘들으면 도망가라고. 차라리 전학을 선택을 하든지, 네가 잘못한 거 없지만 너무 힘들 거라고. 힘든데 네 방식을 찾아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라.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왕따를 당해본 적, 따돌림을 당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저는 좀 더 방관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다시 한번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교 내부에서 그런 따돌림이나 왕따나 학교 폭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쵸.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일단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최대한 알리고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발악을 하세요. 아니면은 운동 하나를 죽어라 파서 그냥 건드렸을 때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자 차라리.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으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것 같으면 도망가라.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라도 더 해보고. 근데 가해자들이 개새끼지. 오늘은 낙동님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낙동님의 인생 영화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좀 그래도 한 5번 이상은 본 것 같은데, 네. 모범시민이라고. 복수에 관련된. 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예, 그게 되게 복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고, 그리고 일단 복수를 90% 이상 성공을 했다고 보니까 저는 그 영화가 저의 인생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영화 속에서 명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직접 복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대형 거울을 달고 이렇게 범인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를 직접 보게 한 다음에 기절하지 못하게 약물을 주입하고 자기 몸이 잘려나가는 걸 직접 보여줘요. 보게끔. 근데 그 장면에서 거울 옆에 가족 사진이 작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저는 뭔가 저거지 좀 약간 속에서 사이다? 같은 느낌이, 청량감이 살짝 올라왔는데, 그 영화를 또 인생 영화로 뽑은 게 주인공인데 되게 이렇게 사람도 되게 잔인하게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게 과연 악인가 선인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오히려 처벌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영화를 제 인생 영화로. 물론 지금 제가 뭐 그러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고 싹 다 뽑아버려야 되는. 오늘은 앞으로 저와 함께 구독자 1000명을 향해 달려갈 편집자 낙동 씨와 함께 인생 영화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게스트 모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1000명 화이팅! 화이팅! 안녕.